면역력이란 한마디로 우리 몸의 상태를 질병이나 세균에서 보호하는 기능이다. 면역력은 점막과 관련이 깊다. 우리 몸에 싸고 있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건조해지면 면역력 방어에 문제가 생긴다.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몸이 비상사태로 돌입하면서 2차 방어선이 활동을 개시한다. 2차 방어는 E, B 인파, T 인파 등 백혈구가 담당을 한다. E 인파 면역 글로불린 골수에서 만들어지며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오면 세균이나 병균 들어오면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재료가 되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6, 비타민 C, T인파, 인터페론, 흉선, 심장과 대동맥 앞에 있는 림프 면역기관에서 주로 만들지만 소장과 비장에서도 만들어진다. T인파는 세포의 조절 물질로 그 기능이 아주 다양해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부터 세포 보호, 조직 배양, 골수에서의 세포 분열, 억제, T세포의 작용 조절, 자연 면역세포, NK세포의 기능 항진을 유도하여 식균 작용 상승, 특수 암세포의 분열 억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많이 알려져 있다. 뭐가 알려져 있다고? T인파. 이때 재료가 되는 영양소는 흉선에서는 아연이 주재료로 사용된다. 아연은 흡수율이 매우 낮으므로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게 좋다. 소장에서는 유산균이 주재료로 사용된다. 대상포진은 소화기 때 몸에 들어온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신경을 타고 내려와 통증을 유발하고 피부 발진을 일으킨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하며 또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일수록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면역력 증강에 힘써야 한다. 이때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 비타민 B군, 비타민 C, 아연, 유산균이 있다. 각종 염증에는 체내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연소시켜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는 반응이 염증이다. 혈중 노폐물은 대개 백혈구가 알아서 처리하지만 과식이나 대사장애로 체내에 노폐물이나 산독물이 쌓이면 백혈구가 그것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게 된다. 이때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몸속으로 침입하여 그 노폐물을 연소시키면 염증 증세가 나타난다. 면역력을 키운다는 말은 바로 백혈구에 힘을 더해주는 무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염증을 만드는 원인을 최소화하려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환경부터 항산화 영양소로 최소화해야 하고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와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임파구의 면역체계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 염증이 오래되면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염증 관리는 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 비타민 B군, 비타민 C, 유산균, 알리신, 셀레늄이 있다. 호르몬의 관리. 호르몬은 우리 몸속 각 기관에서 만들어져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각 기관으로 이동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구실을 하는 일종의 화학 물질이다. 성장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는 것은 주로 밤인데 그것은 멜라토닌의 영향 때문이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분비 작용이 높은데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성장 호르몬의 주된 성분은 단백질인데 대부분의 세포에서 단백질 합성 속도를 증가시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고 저장된 지방을 사용토록 한다. 사람의 성장은 사춘기 때의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좌우된다.
성호르몬이 성장에 주도적인 구실을 하는데 성호르몬은 성장 호르몬보다 훨씬 강력하게 뼈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성호르몬이 성장판을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더욱더 촉진시키기도 한다. 즉, 사춘기의 급성장은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호르몬은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구실과 더불어 성장판을 닫히게 하는 구실도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호르몬과 분자 구조가 비슷한 음식이나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와 성호르몬의 구실을 대신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여 조숙증이나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종합 비타민과 무기질, 칼슘과 마그네슘, 원전 단백질, 비타민 C, 유산균, 비타민 B군, 오메가3가 있다. 환경 호르몬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1만여 종이 넘는 화학물질에 환경 호르몬이 숨어 있다. 밭에서 얻는 채소와 과일은 어떠한가?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유기농이다. 무농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땅의 질이나 기후에서 100% 유기농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환경 호르몬을 몸에서 중화할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고 항산화제와 셀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추울 때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가 증가하고 더울 때는 감소한다.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칼시토닌은 뼈와 신장에 작용하여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는 심장에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해 나타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 이상 증세다. 이때 증상은 덥고 숨이 차며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감정의 기복과 우울과 불안 증세가 심하고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팔과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근육 경련이나 마비가 올 수 있고 왕성한 식욕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감소할 수 있으며 목의 이물감이나 압박감, 안구 돌출증, 탈모 증상,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만성 피로가 동반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과 적당한 양의 비타민 B군,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 구성 성분인 요오드 결핍, 갑상선암 등으로 인한 갑상선 절제, 유전적인 소인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난다. 이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기억력이 쇠퇴하고 피로감이나 무기력감, 의욕이 상실되며 우울증이 동반되고 팔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며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통이 생길 수 있다. 식욕이 없는데도 체중은 증가하고 탈모 현상이 있고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부종이 있고 유산의 위험이 있으며 목소리가 쉬거나 거칠어진다. 손발이 차고 성욕이 감퇴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셀레늄, 비타민 C, 칼슘과 비타민 D, 아연 등 각종 대사에 필요한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류가 도움이 된다. 부신피질 호르몬과 수질 호르몬. 부신피질은 신장 위에 모자를 씌운 것처럼 생긴 작은 내분비 기관으로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소변 배설과 혈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약으로 개발한 게 스테로이드 약물인데
이것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찌뿌드드한 몸이 가벼워지며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각종 염증을 신속히 낫게 해서 각종 피부염이나 기관지염, 감기 증상에 처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쉽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이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이 제제는 비타민 D의 합성을 억제하고 칼슘 흡수도 감소시켜 골밀도나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를 자주 투여하는 것은 고성장 저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부신 수질 호르몬의 대표는 아드레날린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뛰고 털끝이 바짝 서고 근육에 힘이 가해지면서 긴장하며 간에서는 당을 만들어 피 속으로 뿜어내어 혈압이 상승하고 당 수치가 올라가게 하는 호르몬이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조절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부신의 역할을 도울 수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비타민 D가 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이다. 당을 세포로 옮겨주는 운반책이 인슐린이다. 그런데 혈액 내 인슐린이 부족하면 에너지1, 포도당이 세포로 전달되지 않아 뇌에서는 계속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신호를 보내온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고 혈액에는 더 많은 양의 당이 떠돌게 된다. 혈당이 높아지면 뇌에서는 다시 수분을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에 따라 물을 마시다 보면 자주 소변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당뇨병의 특징으로 3다, 다뇨, 다식, 다음을 꼽는다. 다음은 많이 마시고 다뇨는 소변을 자주 보고 다식은 많이 먹는다. 급격한 체중 감소, 전신 피로 증상도 당뇨병의 특징이다. 당뇨병은 발생 원인에 따라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뉜다. 1형 당뇨는 소아당뇨라고 불린다.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며 전체 당뇨 환자 중 5%가 제1형 당뇨에 해당한다. 유전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인슐린 주사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체 당뇨 환자 중 약 95%가 제2형 당뇨다. 복부 비만, 노화, 스트레스, 약물 복용, 경구용 피임약, 이뇨제 원인으로 작용하며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도 제2형 당뇨를 불러온다.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레시틴, 알리신, 오메가3, DHA,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칼슘이 있다. 당뇨 환자는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으며 소금이 많은 식품, 술 등도 멀리 해야 한다. 당뇨병, 합병증보다 무서운 복병은 따로 있다. 당뇨병은 병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신증, 잦은 소변으로 인해 신장 기능에 무리가 발생한다. 신경증, 말초신경장애, 손발마비, 신경통, 근육통, 자립신경장애, 성기능장애 등 망막증, 백내장이 있다. 하지만 사실 당뇨 환자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심장마비다.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을 당뇨병 합병증 사망으로 분류하고 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려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해야 한다. HDL 콜레스테롤은 심장마비를 막아주는 효소인 파라온소나이제와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여성 갱년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생리적 기능과 아름다움뿐 아니라 인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지혈증 예방, 심혈관계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치매, 건망증 예방에도 관여한다. 짧은 시기 동안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쓴다면 여성 호르몬은 골다공증에는 효과가 있으나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뇌졸중, 담석증, 유발 가능성도 높인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감마리놀렌산, 이소플라본, 완전 단백질, 비타민 B군, 칼슘과 비타민 D, 레시틴, 오메가3, 비타민 C 등이다. 세포가 재생되는 기간은 어제 내 몸은 오늘의 내 몸과 결코 같지 않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가 새로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세포를 만들기 위한 영양소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짧게는 위장세포가 2일에서 3일, 대장세포는 7일, 피부세포가 2에서 6주 만에 바뀌기도 한다. 혈액은 3에서 4개월, 혈관 근육, 위장, 췌장, 간장은 4에서 7개월, 뼈는 7에서 10년 정도의 재생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몸의 체질을 바꾸고 싶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영양관리를 해줘야 한다. 단, 뇌세포, 심장세포, 안구세포의 수명은 신체 나이와 동일하고 평생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영양관리를 하는데 더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해서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하는 요령으로는 건강보조식품은 천연 100%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것, 합성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 원료가 주 원료로 만들어진 것을 선택한다. 인증받은 유기농 농장에서 원료로 만든 것을 선택한다. 씨앗에서 가공까지 일괄 공정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하에 제조된 것을 선택하고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대를 선택해야 하며 객관적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을 선택한다. 각 나라별 체질에 맞춰 제조된 것인지 확인하고 천연 상태 그대로의 식물 내재 영양소나 서로 상호작용하여 흡수를 돕는 성분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강보조식품은 음식이 우선이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건강보조식품의 역할이다. 전립선.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의존 기관이므로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다. 또한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 등도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줌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도가 전립선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요도가 좁아져서 오줌이 통과하기 힘들게 된다. 전립선은 정액의 30%를 만들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전립선액을 만들기도 하는데 변환된 남성 호르몬이 모이는 기관이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는 하루 8번 이상 자주 보는 빈뇨가 있고 뜸을 들여야 소변이 나오는 지연뇨 증상,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소변을 볼 수 있는 복압배뇨, 소변 줄기가 가는 세포, 양뇨 증상,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단축뇨,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고 또 보고 싶은 증상, 잔뇨감, 소변을 다 보고 난 후 방울방울 떨어지는 요점적,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요절박, 소변을 참지 못해 옷에 누는 절박성 요실금,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보는 야간 빈뇨, 이때 도움이 되는 건 소팔메토, 남성 호르몬이 변환되는 것을 막아준다. 네툴루트, 인디안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거의 앓지 않는데 쇠기풀을 많이 섭취해서 그렇다고 한다. 셀레늄,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알리신이 있다. 탈모. 탈모와 원인과 해결법을 보면 1. 유전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와 영양가 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하고 호르몬의 영향으로는 M자형 대머리인 사람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이 전립선이 안 좋은 것이 호르몬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영양과 혈액순환의 불균형.
무리한 다이어트나 두피의 혈액순환 불량, 뇌열이 많으면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진행된다. 뇌열이 많을 때는 좋은 질의 녹차를 먹으면 도움된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도 있다.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 스트레스로 공격받는 것을 중화시키면 도움이 된다. 잘못된 식습관도 원인이 된다. 육식 위주의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음주의 흡연 등이 그것이다. 자극적인 모발 제품, 잦은 파마나 염색, 합성 원료의 헤어 제품을 자제하고 합성 계면 활성제로 만든 샴푸, 린스, 헤어 제품의 사용을 금하고 천연 재료의 제품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세균성 질환이 있다. 지루성 피부염은 모근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서 비타민 B1과 B2, B6의 섭취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 후 일시적인 탈모도 있다. 모근을 잡아주는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아연인데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게 면역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몸에 있는 아연을 아이에게 주게 된다. 엄마의 모근을 잡아줄 아연이 없어 집단 탈모가 일시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아연을 먹으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오틴과 비타민 D, 아연, 철분,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B군, 소팔메토가 있다.